앞으로 AI 시장은 열릴 것 같아요.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5년 후에 AI가 막 보편화됐어요. 그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전환 비용이 있는 회사를 찾고,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웨어에서 전환 비용이 있는 회사를 찾고, 그 다음에 전환 비용이 있는 회사가 AI 기능을 도입했을 때 유저한테 추가로 과금을 시킬 수 있겠냐, 이 둘 중에 하나, 두 개 다 되면 더 좋고요. 이런 회사를 찾으면 되고, 과연 삼성전자가 HBM을 못할까 앞으로? 또는 그거를 잘한다는 게 하이닉스 및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있는 놈들만 잘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유명한 기업인데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에는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이닉스는 이익이 오르기 전부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앞으로 여기에서 반도체 시황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오르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쓰는 AI가 대표적으로 뭐 챗GPT도 있죠.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니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도 있죠. 뭐 애플도 낸다 그러죠. 삼성도 온디바이스로 한다 그러죠. 앞으로 AI 시장은 열릴 것 같아요.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5년 후에 AI가 막 보편화됐어요. 그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오픈 AI예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애플이에요, 삼성이에요, 엔비디아예요, 누구예요? 모르죠. 모르는 건 투자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해서 확신을 올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분야는 시간이 지나거나 공부를 해도 알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AI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핵심 용어가 전환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랑 겹쳐 있어요. 전환 비용은 뭐냐 하면, 이용자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옮겨갈 때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비싸지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건, 이거 내가 쓰던 거 익숙한 단축키에서 바꿔야 되니까 짜증이 나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 제품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전환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강력한 전환 비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을 올리면서 AI에 투자한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가 있는 거고, 전환 비용이 없는 회사들은 AI에 막 투자를 했는데 아무도 내 제품을 안 써. 그러면 서버 비용만 나가고 연구원 월급만 나가고 얻는 게 하나도 없게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가 앞으로 보편화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 중에서 소비자를 강력하게 잡고 있는, 꽉 붙들고 있는 이 전환 비용을 가진 회사를 먼저 찾는 게 1번 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내가 그 유저였을 때 또는 유저한테 물어봤을 때 AI 기능을 도입하면 너의 일이 편해지니? 를 물어보는 게 2번이에요. 편해져. AI 기능이 있으니까 난 너무 좋더라. 어도비가 이 유튜브 편집할 때 말 없는 거 자동으로 잘라내 주던데? 요새는 딕테이션 해가지고 자막 다 달아주던데? 이거 기능 너무 편해. 너무 편하면 어도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AI 기능 쓰실 분은 10불 더 내세요. 싫으면 말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0불을 결국 더 내게 된다고요. 이게 핵심.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그 AI를 도입함으로 해서 그 기업이 뭔가 연구 개발하는데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들이 막 이렇게 코딩을 해야 돼요. 막 100줄 1000줄 해야 돼요. 근데 AI를 도입을 했더니 100줄 1000줄 중에서 100줄만 사람이 하고 나머지 900줄은 챗GPT가 만들어준다더라. 그렇게 하면 인건비보다 챗GPT 이용하는 금액이 싸다면 그 회사의 영업비용이 줄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AI 시대는 올 것 같다. 근데 올 것 같지만 왔을 때 뭐가 잘 될지 모른다면 투자를 안 해야 된다. 근데 알고 싶다면 첫 번째, 전환 비용이 있는 회사를 찾고,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웨어에서 전환 비용이 있는 회사를 찾고, 그 다음에 전환 비용이 있는 회사가 AI 기능을 도입했을 때 유저한테 추가로 과금을 시킬 수 있겠냐, 돈을 더 올릴 수 있겠냐, 또는 그 회사가 뭔가 엔지니어라든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겠냐, 이 둘 중에 하나, 두 개 다 되면 더 좋고요. 이런 회사를 찾으면 되고,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시는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은 포토샵, 편집하는 사람은 프리미어, 설계하시는 사람은 오토캐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하나하나 검색해 보다 보면 아직 오르지 않았던 또는 기업 가치 개선분이 생각보다 되게 클 수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반도체 섹터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좀 생기고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만약에 한 6개월 전에만 받았다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저도 참 잘 모르는 그런 HBM이라는 분야, AI와 관련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의 특정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됐을 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냐, 얼마나 받을 거냐, 수혜를 받았을 때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막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 공부를 예전에는 참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전체 시가총액 중에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공부하지 않고 주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도 많이 들이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별로 못 버는 것 같아요. 합쳐보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래서 지금의 이 반도체 시황은 참 어려운 것 같다,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저는 삼성전자는 좀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HBM이라는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소외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삼성전자가 HBM을 못할까 앞으로? 또는 그거를 잘한다는 게 하이닉스 및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있는 놈들만 잘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면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아. 아까 그랬잖아요. 반도체인데 요새는 삼성전자 아니야. 왜 아니야? HBM 잘 못하잖아.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삼성전자 안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 안 오른 것의 결과로서 판단을 해서 이유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게 제가 얘기했던 유명한 기업인데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에는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 HBM도 결국 메모리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대단히 큰 비중을 HBM이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하이닉스 내에서 그 이유는 하이닉스가 지금 이익을 많이 못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안 좋은데 HBM만 잘 되니까 HBM의 비중이 되게 큰 것처럼 보이고 HBM이 되게 절대적인 팩터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전 더 중요한 건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경기 순환 업종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 순환에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지금 역대급 적자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올라갑니다. 수요는 꾸준할 거고 반도체 수요는 어디에나 들어가니까.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영업이익이 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익이 결국엔 주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삼성전자 이익이 올라가면 주가도 오르겠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이익이 오르기 전부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앞으로 여기에서 반도체 시황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오르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는 쓰지 않을게 라고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법안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큰일 나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판매량이나 판매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또는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미국에 공장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공장이 이미 번듯하게 있는데 거기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일이니까 기업 가치랑 정말 선거는 영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럼 트럼프가 될까? 바이든이 될까? 또는 우리나라 이제 곧 총선인데 곧 총선에서 민주당이 될까? 국민의힘이 될까? 그럼 맞힐 수 있나요? 맞히기 어렵죠. 또는 맞췄어요. 맞췄는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이 통일 무드가 막 조성됐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이 막 로켓맨이랑 싸워야 되네 막 이런 무서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했을 때 우리나라 대북 테마주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올랐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될지도 몰랐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또는 그 공약을 정말 지킬지 공약을 어떻게 좀 비틀어서 얘기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팩터이지만 내가 인풋을 들였을 때 제대로 된 아웃풋을 뽑아낼 수 없는 것은 저는 다 소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되고요. 단적인 사례로 예전에 되게 오래전인데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대선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4년, 8년, 12년 전이겠네요. 그때 이제 대선을 할 때 대부분 누가 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힐러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선거 날까지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모든 언론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뭐 트럼프가 됐고,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뭐 구글 검색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폭락했습니다. 왜 폭락했느냐? 힐러리가 될 것처럼, 그래서 힐러리가 되면 이런 분위기가 될 거니까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좋겠지라는 식으로 주가가 막 올라놨던 거거든요, 미리. 근데 생각지 못하게 트럼프가 되니까 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또 시간을 좀 지나고 보면 트럼프가 있을 때 전 세계 경기 그리고 미국 주가지수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떤 정치 이벤트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분석은 해놔야 되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누가 당선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될 것처럼 시장이 알고 있는 거냐, 또는 당선이 안 될 거라고 해서 비관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심리적인 영역을 봤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를 들자면 지금은 트럼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도체도 걱정하죠, 친환경 에너지도 걱정하죠 해서 주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경우 트럼프가 그대로 되면 이미 사람들이 비관하고 있었으니까 주가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되면 지금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었는데 아니네 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팩트는 분석을 해놓되 시장 참여자의 반응과 반대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 제품이 꼭 필요한데 현재 그 시황이 안 좋은 거는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좋아질 만한 업종들이 뭐냐. 예를 들어서 출판사라고 했을 때 경기가 좋아지면 책을 많이 살까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책을 안 살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책이라고 하는 재화는 되게 특수한 사람들, 요새는 책 보는 사람 되게 적어졌거든요. 근데 그 적은 사람들은 꾸준히 봐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꾸준히 보는. 또는 음식, 뭐 CJ가 됐던 대상이 됐건 농심이 됐건 뭔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경기가 좋아지면 라면 판매량이 막 늘어날까요? 아니겠죠?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음식 3끼 먹을 걸 하루에 2끼, 1끼만 먹나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 거고요. 경기에 따라서 그 판매량이나 판매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상대적으로 덜 좋아지겠죠. 하지만 경기가 좋아졌을 때 내가 사고 싶은 거 뭐죠? 예를 들면 뭐 비싼 의류 같은 거. 지금 평소에는 유니클로 입어도 되는데 내가 좀 성과급 이번에 들어왔더니 백화점 한번 가보고 싶다. 일 수 있죠. 자동차 같은 거. 난 지금 그냥 타는 자동차 있어. 이거 타도 돼. 근데 경기가 좋아졌네. 내가 연봉이 올랐어. 이번에 한번 시원하게 좋은 차로 바꿀까? 또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좀 주머니가 두둑해졌을 때 뭔가 사볼까? 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앞으로 주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지금은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 계속 드렸지만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게 주식 투자의 쉬운 방법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뭐 부동산 투자한다, 뭐 건설주 투자한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뭔 소리야, 야 지금 뭐 PF 대출 터지고 태형건설 워크아웃 들어가고 안 돼 지금 사면 안 돼, 그런 분들이 올라가니까 야 나도 아파트 한 채 알아볼까 라고 하는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모두가 주식을 하고 싶었고, 모두가 언택트 주식을 살려고 했고, 모두가 그림 사고, 모두가 아파트 연끌 비투했을 때 했더니 어떻게 됐죠?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어려웠잖아요. 그거랑 정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비트코인을 정말 모르고요. 그게 어떤 구조인지, 왜 지금 오르는지,
왜 그 사람들은 1억이네 10억이네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일단은. 근데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조금씩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원화, 달러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코인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다 거래를 코인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코인으로 거래를 한다고 해서 코인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옛날에 그 원시인들은 뭐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조개 껍데기로 거래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약속을 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 원화를 가지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누군가가 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죠. 그럼 5만 원짜리 종이가 바로 뭐 1원, 2원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오르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가 정말 화폐의 가치를 인정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가격이 올라야 되냐? 그건 좀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달러화를 내가 갖고 있었다 쳐봐요. 그럼 달러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통용되는 화폐잖아요. 그 달러의 가치가 조금씩 오르긴 합니다. 미국이 부강해지니까. 근데 그게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오르진 않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잘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100번 양보해서 될 수 있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발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힘의 근원이거든요. 내가 이 돈을 쥐고 있으니까 약속은 여기서 안 바뀔 거야.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다 포기를 하고 그냥 암호화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매우 투명한, 정치인들은 투명한 걸 싫어할 수도 있는데 매우 투명한 절차로 우리 거래하자라고 해줄까?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그래서 저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고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에든 투자를 할 때 될 거야, 되면 좋겠지? 라는 걸로 투자 안 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돼도 안 떨어지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러이러한 것만 있어 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안 되면 어떡하지? 모두가 비트코인을 안 쓰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1억이 유지될까? 1000만 원일까? 100만 원일까? 아니면 10억일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주가 또는 그 가치, 자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말아라. 그거의 이면에 있는 게 비교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마찬가지인데 정말 그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내가 10억이 정말 필요한 게 맞을까? 내가 연봉 1억을 받아야 되는 게 꼭 필요한 걸까? 올해 수익률 20, 30%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걸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될까? 얼만큼 벌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다 보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어떤 때 이제 실수를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럼 비교하게 되죠. 나도 많이 벌고 싶어. 어떻게 저 사람 벌었지? 근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쓱 물어보죠. 뭘로 벌었어? 아, 요새 비트코인으로 벌었어. 요새 엔비디아로 벌었어. 아, 그렇구나. 내가 AI를 놓쳤구나. 내가 코인을 안 했구나. 하면 그때 가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더 오르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랑할 때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이니까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 사람과 비교만 안 했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돈을 벌고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돈을 벌은 얘기, 뭐 얼마 벌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내 스스로 이 작업이 재밌나? 이게 잘 될 것 같은가? 이 기업을 얼마나 잘 될 것 같은지 계산해 볼까? 하는 거에만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하이닉스류라든지 비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잘 버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조언할 것도 없죠. 근데 혹시 또 못 벌고 계신 분들, 난 이번에도 엔비디아 놓쳤어. 이번에도 하이닉스 아니고 삼성전자 골랐어. 비트코인을 살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자본시장의 가장 확실한 명제 중에 하나는 순환한다는 겁니다. 좋았던 건 안 좋아질 거고요. 안 좋았던 건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한 30% 정도가 주식을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시작을 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 그분들은 대부분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때가 주식시장 정점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 내가 괜히 주식했어. 주식하면 패가망신이라고 했는데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 이렇게 자책하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포기하더라도 서로 기분 좋을 때 포기하고 나가는 게 좋거든요. 지금 안 좋다라는 얘기는 다시 좋아질 겁니다. 그 좋아졌을 때 코스피도 최정점을 벗겨내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가장 두둑해졌을 때 그때 가서 나 이제 주식 그만할래. 난 부동산 뭐 해볼래. 이렇게 하시더라도 지금은 좀 기다리고 같이 올라갈 때까지 힘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